도청 종인실에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국의 연금개혁 얼마나 시급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금묘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입니다. 한국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제가 조금 그냥 소위 just in time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8번 출구 내렸는데 조금 제가 방향을 좀 그래서 그래서 환영사를 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좀 편하게 얘기하시죠. 연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축사 또는 환영사를 하는 이제 그런 군복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캐주얼하게 말씀드리는데 원고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원고를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원고에 기초해서 대략적인 이제 축사 말씀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할 현실이 다락같이 다가오는 어떤 이제 현실 이게 좀 문제인데 미래 엄수리가 얘기할 때 흔히 원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못에 어떤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루 지나면 2배가 되고 그다음 4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 되면은 그 연꽃이 연못을 다 덮고 그러고 그 연못은 생태적으로 수명을 다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4분의 1 덮이고 4분의 3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널널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이게 이제 다 진행된다 하면은 4분의 1이 덮여서 아직 안심이다 할 때까지 28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바로 위기가 코앞인데도 이틀 전에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 반이 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이제 그 생태계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해녀들이 말이죠.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뛰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까? 아니면은 해녀가 갯벌 쪽으로 해서 육지로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까? 당연히 갯벌에 미치기 전에 그 해녀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국민연금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국민연금 조직의 목적 적합성은 제대로 짜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되는 거죠. 늘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인구 통계를 얘기할 때 말이죠. 중위 인구, 그 다음에 하듯이 중위 연령을 얘기합니다. 평균은 아니고요. 나이를 쭉 이렇게 신생아부터 해서 이제 제일 오류에 40분까지 이렇게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분이 중위 연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은 다릅니다. 중위이기 때문에 더 사실 평균보다 더 정확한 개념인데 이 BMI에서 이제 주요국의 중위 연령을 갖다 계산했는데 계산보다도 계측을 했죠. 우리나라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아주 젊죠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거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코머들이 낮추는 인구 연령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건강한데 대한민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세입니다. 44세. 중위 연령 평균으로 하면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중위로 했을 때도 44세다. 따라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경제 활력, 그다음 생산성은 굉장히 사실상 구조적으로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출생 위기는 다 아시는 거죠. 작년에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이거를 심플썸을 하면은 7만 5천 명 정도의 인구 자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보다 돌아가신 분이 7만 5천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그 갭이 벌어지는데 그 갭을 갖다 단순히 그냥 곱하기 4를 해서 4년 후에 얼마가 될까 하면 인구 절벽이 그야말로 30만이 줄게 됩니다. 30만이 뭐죠?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원인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그것만 가고 부족하죠. 삼각파도가 뭐죠? 세 방향에서 파도가 밀려오면은 이 배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경제 활력의 저하죠. 저출산, 고령화도 부족해서 경제 활력의 저하까지 이런 삼각파도가 올려 대한민국의 경제를 갖다 업히버 이렇게 들어올려서 떨어뜨리는 그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보면 인기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런 공적연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저는 어떤지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문재인 정부 5년이 싫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감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에비던스로서 이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엔진오일을 갈고 뭐 등등 하듯이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갖다 한번 점검할 골든타임을 문재인 정부 때 놓쳤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2018년 11월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김동호 장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뭔가 프로포절 4개를 갖고 왔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뭐 독심법을 갖다 우리가 익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파퓰리즘으로 나의 임기 동안에 안 올리겠다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수술도 그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암기가 다시 암의 3기가 4기로 넘어가면은 그거는 고치기 어려운 거죠.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연금 문제는 연금 고갈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면 그거 이외에 더 플러스 구조적인 게 뭐냐면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 좌파 때 뭐냐면 고객의 돈을 가지고 고객의 돈이죠. 가지고 지배주주 소위 재벌 총수의 지배구조를 튼실하는데 이걸 이용했다라고 얼마나 좀 강변을 갖다가 퍼부었습니까? 마찬가지죠. 국민의 돈을 가지고 사실은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 자주지하는 것 이게 바로 연금 사회주의 아닙니까 보면요. 그냥 그야말로 연금으로서 그냥 뉴트럴하게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영 전문가도 아니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끌리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걸 우리가 차단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또 다른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돈 버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죠 보면요. 이가 계속 지출을 낼 때는 뭔가 인컴 제너레이팅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내듯이 국민연금도 사실은 뭐죠? 연금을 갖다 지속 가능하게 하도록 사후에 뭐예요? 이걸 해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보면 그게 있습니까? 거기 보면 연금 사실 경제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거죠. 직능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연금이 제대로 우리나라 연금을 관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세미나에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뭐죠? 계속해서 뭐죠? 같은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야말로 예측 가능한 그런 연금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연금 조직의 구조도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시그널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인의 어떤 노후를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거니까 국가 개입하는 건데, 개입하더라도 그야말로 좀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기재까지는 논리가 될 겁니다. 이번에 그 자유 통일을 위한 국민 대개조 네트워크가 조직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경호하고 바른사회가 주축에 대해서 이제 연금 개혁에 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에 늘 있어 왔지만 이번 토론에는 그야말로 공사 연금에 대해서 동시에 다루는 의미에서 상당히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좌정으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우리 김승욱, 그 다음에 김병준 교수님, 그 다음에 발제를 맡아주신 김용화 교수님, 그 다음에 유건식 센터장님, 그 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신 양준모, 김병준, 이경희, 김성일 교수님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뭐 절묘하게 보면은 세미나를 4시부터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시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시 끝나고 나면은 세미나 장소를 바꿔서 제3의 세미나 장소에서 뭔가 좀 더 허심탄회한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그러면 여러분의 세미나를 축하드리고 이것으로 축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